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6일 마리우폴의 전체 도시 지역이 완전히 소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그룹의 나머지는 현재 아조우스탈 제철소 지역에 완전히 봉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들이 목숨을 구할 유일한 기회는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6일 현재 마리우폴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 수가 4,0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우폴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최우선 공략 목표로 삼고 포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아조프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50일 넘게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우리 군대, 우리 사람들을 없앤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어떠한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두고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5층 아파트 건물 꼭대기층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도시 하리키우에서는 휴일에도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져 브로바리 지역의 탄약 생산 공장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З самого ранку були потрапляння в ряд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об'єктів в нашій громаді. Прошу зберігати спокій. 러시아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의 S-300 미사일 발사 시설 등 우크라이나 내 68개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함락됐다며 투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Окруженный и полностью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й в Мариупол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Азовсталь» украин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е предложено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 상황이 협상의 레드라인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돈바스를 차지하면 수도 키이우를 다시 점령하려 할 것이라며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서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탱크 전투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EU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키이우와 주변 도시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해온 우크라이나 경찰이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Хочу з прикростю сказати про те, що сьогодні буде перетнута межа 900 тіл загиблих цивільних, підкреслю, яких ми... 네비토우 청장은 시신의 95%가 총상으로 숨졌으며 거리에 버려지거나 감해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점령 기간에 민간인들이 거리에서 즉결 처형됐음을 확인했다며 매일 더 많은 시신이 건물 잔해와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는 359 이상의 시신이 발견된 부차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이 있었으며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집단 매장지도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겨냥해 집단 학살을 거론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9개국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We go step by step, but we should do so with some urgency. We should do so with the realization that already, for whatever reason, by whatever means, people have died. Buildings have been destroyed. This isn't fake.
우크라이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사흘 전 32살 아들을 묻은 묘를 다시 찾은 어머니가 통곡합니다. Для мене це вирвана душа і вирване серце. Я не знаю, як я це переживу. 하지만 러시아군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고 폭격과 교전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민간인 대피로마저 막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와 동부 지역 대피 통로 마련을 위한 휴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대상 러시아의 범죄가 휴전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Чим більше буде бородянок, тим шансів, що перемовини в принципі, що вони будуть чи здійсняться, шансів не буде.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맞아 침통한 표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지적했습니다. Anche i nostri sguardi sono increduli in questa Pasqua di guerra. Troppo sangue abbiamo visto, troppa violenza.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부활절 당일 발코니의 모습을 나타낸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전쟁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텅 빈 객석에서 춤추었던 날들도 있어가지고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가장 기쁘고요. 소통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밖으로 빛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좀 장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신바람 나는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힘 좀 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활기가 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팬데믹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한 2년 반 동안 일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온 정성을 쏟아서 또 활기를 쏟아서 그 날이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많이 이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도장에서 나의 스트레스 받은 것도 기합 소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더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21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환자가 19만, 14만, 12만으로 매일 그 수를 줄이더니 결국 10만 명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하루 13만 8천여 명, 하루 평균 환자가 20만 8천여 명이던 한 주 전보다 33%나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기반이 됐습니다.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기타 종교 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해제 시점은 인원 제한이 월요일 0시, 영업시간 제한은 월요일 새벽 5시부터입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 벗지 못합니다. 현재처럼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착용해야 하고 2주일 뒤 다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 자체가 사실 그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방역 경각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좀 오미크론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데 이 마스크 착용까지 푸는 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를 전제로 한 재택 치료가 종료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 의무가 종료되면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 정부 지원도 모두 중단되는 등 코로나의 방역과 의료 모두 단계적으로 일상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거리. 건널목 끝에선 한 남성이 어지러운 듯 휘청이다가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에 있던 운전자가 뛰쳐나가 남성을 눕히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몸은 이미 굳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압박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4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 덕에 다행히 깨어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첫 제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도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경찰이 된 걸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선 갑자기 쓰러진 80대 주민을 아파트 경비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다봤더니 이제 여기 안면이 있는 노인네 분이 걸음걸이 평소보다 다르더라고요. 배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얼른 그냥 여기 안전교육 받은 대로 그냥 했죠, 뭐 그냥.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6%로 10여 년 만에 1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응급처치 선진국에 비해 낮긴 하지만 덕분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처치의 효과를 2~3배 가까이 높여주는 심장 자동 충격기의 낮은 사용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많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치해서부터 일반 시민이 그거를 획득을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교육, 홍보까지가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히거나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뇌 인지 기능을 종합평가하는 신경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심리검사는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 재활 등에 필수적이지만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다 판독 인원도 부족해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만 명 가운데 90%는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들은 그 수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심리검사를 적게 받지 못하면 뇌질환의 조기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법이나 재활계획 수립도 힘듭니다. 인터넷에 신경심리검사 채점 결과만 입력하면 즉시 판독 보고서 초안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후 검사자가 필요한 부분만 확인 수정해 최종 판독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회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독의 속도를 높이고 임상시험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판독 편차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Read Smart for You와 같은 표준화된 자동 판독 리포트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이제 판독의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판독의 수준이나 판독하는 양식의 표준화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의 검사 예약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심리검사 자동 판독 서비스는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2년 이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인공심박동기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인체에 삽입하는데 5, 6년에 한 번씩 수술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충전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지만 충전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로 전송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물 밖에 초음파 발생 장치를, 물 안에는 금색의 수신 장치를 뒀습니다. 초음파 발생 장치의 전원을 켜자 물속에 잠겨있는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물을 뚫고 고리도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이뤄진 겁니다. 인체에 삽입한 상태를 가정해 이번에는 돼지고기 안에 수신 장치를 넣고 초음파를 쏴줬습니다. 그러자 일정 강도의 전기가 꾸준히 발생하는 게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초음파를 수신하면 특수 금속이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이 아래쪽 금속과 부딪히며 정전기와 흡사한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여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수신부에 강유전체 물질을 추가함으로써 정전 마찰 전기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을 크게 높인 강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 무선 충전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실제 인체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인체 안에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지, 안전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해저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파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해저 드론이나 해저 무인 로봇의 활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상하이 봉쇄 3주째가 되면서 긴급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지급한 야채 이외에 달걀이나 냉동식품을 배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물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但是不是每个人都是这样子的。然后当你看到网上这些负面消息的时候，你会非常的难受。 거리의 상점들도 거의 문이 닫힌 채 아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만성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약이 떨어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기 격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さすがにそれされるとちょっと僕も発狂しちゃうかもしれない。 외부로 나가는 주요 도로가 봉쇄된 상하이를 자전거를 타고 탈출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한 중국인 중년 남성이 공유 자전거를 빌려 타고 6일 동안 220km를 달려 안후이성까지 갔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봉쇄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주택가입니다. 경찰들이 주택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탄피 등 증거물이 될 만한 곳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우스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200명 이상이 있었고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2명의 미성년 남성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파티장 안에서 소총과 권총이 최대 50발 발사됐고 대피하는 사람을 향해 몇 발이 더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here was a party here this evening at an Arab bed and breakfast behind us here. There were in excess of probably 200 people that were in the building. Gunshots rang ou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하루 전 토요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파로 붐비던 상황이어서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쇼핑몰 안에서 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던 용의자들 간 갈등이 총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3 people detained. What we know is at least 3 people were seen with firearms inside the mall, and at least 1 person fired a weapon. 앞서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유령총 규제 조치를 무색하게 만든 데 이어 부활절 주말과 휴일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윤여정, 이민호 씨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파친코. 애플 TV 플러스가 1,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미국 드라마입니다. 낯선 땅을 선택한 주인공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주제지만 그 배경에 일제에 의한 쌀수탈, 위안부, 강제징용,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회차별 공개가 이어지면서 비평가들의 극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특히 영미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제의 만행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한복에 주목하면서 한복에 지나는 한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렌즈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콘텐츠들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호기심과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7년 재미동포 이민진 작가가 쓴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주목받았는데 이번엔 드라마까지 호평을 받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파친코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사를 알려나가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코 이야기라는 일본계 미국인 작가의 소설이 반전 필독서가 된 미국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대상입니다. 1986년작 요코 이야기에는 한국인이 광복 당시 일본인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동포사회의 항의로 2008년 캘리포니아주가 이 책을 학교에서 퇴출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그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알리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의병이 주인공인 국내 제작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도 넷플릭스를 통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명작들이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굴렁쇠를 굴려 땅을 고름으로써 새싹이 솟아날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던 굴렁쇠 소년이 2022년 홀로그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괄자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 그리고 작가, 교육자였던 이어령 선생이 떠난 지 49일. 후배 예술가들이 이어령 선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추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긴 예술 이야기를 뜻하는 장예전을 해드리고 싶다는 후배의 말이 이번 전시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자네가 내 장례식을 디자인해 보겠나 뭐 그러셨다고 그래요. 한 예술가의 평생을 본다. 그래서 길게 보는 예술. 평생 읽고 쓰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었던 선생의 문구들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되살아났고 평소 아끼던 물건들과 그의 나이만큼 집필한 책들이 긴 예술 이야기의 한 편을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내가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수도 언론인도 행정가도 아닌 이야기꾼으로 내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게 오래 산 사람들의 의무고. 마지막까지 이야기꾼으로 이어령 선생이 남겼던 책들은 지성의 유산으로 여겨지며 서점가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영인문학관은 선생의 기일 때마다 시대의 지성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박수근의 보기 드문 대작 우물가. 가난한 화가 부부의 간절한 기도로 당시 미술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연필 드로잉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여인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과 작가의 고향 울진의 산을 그린 추성화는 깊은 울림을 안겨줍니다. 이중섭은 대표작 황소를 비롯해 독특한 화법으로
담배 종이에 그려낸 은지화와 엽서화, 자유로운 드로잉 등이 폭넓게 소개됐습니다. 서울미술관 개관 10주년 전시회는 근현대 작가들의 걸작 140점이 출품됐습니다. 10만 개의 점으로 유명한 김환기의 아침의 메아리와 정물화의 대가 도상봉의 국화는 처음 공개됐습니다. 물방울 작가 김창렬과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등 한국 단색화 거장들은 따로 전시됐고 100호가 훨씬 넘는 대작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31분들의 열정과 삶의 애환을 다뤘습니다. 또 수직가로서의 인내와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시입니다. 스님으로 수행하며 30년간 선화를 그려온 법관 작가는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연작 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해 보이는 선들은 삶과 작품이 일치하는 순수한 예술 의지를 드러냅니다. 설화 속 도깨비 방망이를 작품화했던 김성복 조각가는 탐욕의 시대에서 누구를 위한 오름일까 물음을 던집니다. 불끈 쥔 54개의 주먹 작품은 치열한 삶과 시위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대표작인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연작은 만화 속 아톰과 금강 역사를 합친 인간상을 통해 꿋꿋하게 살아나가려는 작가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